조건이라는 말과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알아보려고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조건 명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 명제잖아. P면 Q이다는 명제죠. 명제인데 이 명제가 실제로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안 쓰고요.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자, 화살표를 두 개를 보낸 거잖아. 그러면 P면 Q이다가 참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요놈이랑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그죠? 같은 말이죠? 이것도 P면 Q이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인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예. 자, 어쨌든 P면 Q이다가 참일 때 자, 이 가정에 해당되는 P와 결론에 해당되는 Q를요 어떤 조건이라고 부르냐면 여기 있는 요 놈을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아니,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때 여기 있는 Q는요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P가 뭐라고요? 충분 조건이요. Q는요 필요 조건이에요. 자, 여기 있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한 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경아 넌 뭐니? 라고 얘기했을 때 너 뭐라고 얘기할 거야? 학생이죠. 대상이 뭐예요? 학교이죠. 학교를 대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너는 학교에 대하여 학생인 거야. 또는 준성이에 대해서는 동생인 거죠.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딸인 거죠. 이런 식으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충분 조건은 Q라는 대상에 비교해 봤을 때 충분 조건인 거야. 알겠냐? 이해되냐? 마찬가지로 Q라는 것도 P라는 놈을 대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필요 조건인 거예요. 그냥 조건 하나만 놓고 얘는 필요 조건이야, 얘는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얘가 뭐냐 이 얘기야. 얘랑 비교해서 얘가 뭐냐 이 얘기야. 얘는 충분 조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다. 즉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자, 주어가 P야 Q야? P지. P는이잖아. Q이기 위한은 그냥 Q랑 비교해 봤을 때 라는 뜻인 거야. 알겠어? 주어는 P야. P가 뭐라고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P는 충분 조건이다. 알겠니?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P면 Q이다가 참인 어떤 명제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가정과 결론을 이루고 있는 두 조건 P와 Q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기억할 수 있겠어? 괜찮아? 알겠죠? 됐죠?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가 끝났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조건 P하고 Q가 있는데 P면 Q이다도 참인 거야. 근데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안 쓰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얘는 화살표를 보내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도 되지만 화살표를 받고 있어서 필요 조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자 동시에 충분 조건이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줄여서 필충만 쓸게요. 그냥 필충이에요. 오케이? Q는요 얘도 역시 필충이에요. 알겠니? 서로 양쪽으로 P면 Q이라도 참이야, Q이면 P이라도 참이야 이렇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필충은 뭐 그렇다 쳐도 어떤 두 개의 조건이 필요 충분인지 필요인지 충분인지 요거를 구별하는 방법.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때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봐요? 그치, 포함되는 거라 그렇지. 가정이 결론에 부분집합이 돼버리면 참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같은 표현인 거죠. 그죠? 그때 여기 있는 부분집합에 해당되는 조건이 뭐라고요? 충분 조건이라고요. 충분 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모집합에 해당되는 조건이 필요 조건인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거 외울 수 있겠냐? 외울 수 있냐 없냐? 힘들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좀 유치한데 여러분 유치한 거 기억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치한 거 기억 잘하지 않아? 유치하면 유치하니까 유치해 이러면서 기억은 잘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P가 화살표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잖아. 짝대기로. 그지? 그럼 얘가 들고 있는 게 총이라고 생각을 해. 총. P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총 들고 이렇게 막 나 쏜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총 들고 나 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얘가 들고 있는 게 총이야. 총. 그러니까 충분 조건인 거야. 알겠냐? 됐냐? 그러니까 총을 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봐봐. 야,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나가면 총 들고 있는 게 누구야? P야 Q야? P잖아. 그러니까 P가 충분 조건이라고요. 총 비슷하잖아. 치읓. 그지? 그죠?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야, 총을 맞았어. 총 누가 맞았어? Q가 맞았지. 총 맞으면 뭐 흘려? 피 흘리지. 그러니까 피료야. 피 흘리니까 피료. 알겠냐? 그럼 절대 안 까먹겠죠? 누가 총 든 건지 누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건지. 알겠냐? 그러면 야, 요렇게 보면 야, 둘 다 총 들고 있고 피도 흘리고 있는 거 아니야. 총 맞았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피로 충분인 거지. 피로 충분인 거지. 이해돼? 괜찮니?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줄게요. 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 이거죠. 그럼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하고 2가 있다라고 쳐봐요. 얘는요 1하고 2하고 3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에 해당되는 조건이 충분 조건인 거잖아. 충. 그지? 얘는 필요한 거고 의제. 근데 우리가 봐봐. 충분한 게 더 많이 갖고 있는 거고 필요한 게 더 적게 갖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부족하니까 뭔가 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니네가. 근데 정확히 의미가 반대지. 그치? 봐봐.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진리집합이 더 작죠. 필요 조건이 오히려 더 크죠. 거꾸로야 니네가 알고 있는.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붙였을까?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자, 이게 그냥 충분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야. 조건이란 얘기야. 조건. 충분하다.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다. 자, 내가 예전에 한번 집합 얘기하면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조건이란 게 뭐지? 원소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수제일 이상형의 조건 해가지고 막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일단 첫 번째 여자여야 돼. 그럼 남자들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떠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한국 사람이어야 돼. 그럼 저기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다 떠나갈 거 아니야. 그럼 조건이 하나 둘씩 붙으면서 원소들은 잘려져 나가는 거 아니야?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원소가 적게 줄어드는 거죠. 조건이 추가될수록 원소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1, 2라고 하는 놈은 1, 2, 3을 만족시키기 위해 조건이 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자체로도 얘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란 충분이란 말이 들어간 거야. 알았어? 이해돼요? 반면에 봐봐.
Q 입장에서 보자. 니네가 이제 Q야. 니네가 1, 2, 3이야. 1, 2, 3이야. 근데 니네가 마음에 들어하는 어떤 남자애는 1, 2만 좋아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3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3을 없애야지 될 거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남자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3을 잘라버려야 돼. 그럼 3을 자르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겠죠. 3은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 조건이 필요한 거라고요. 오히려 더 큰 놈이 조건이 더 필요한 놈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충분과 필요가 붙은 거야. 알았어? 이해돼? 괜찮냐? 조건이라는 건 원소를 잘라주는 거야. 그러면 1, 2, 3이라는 것은 당장 1, 2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잖아. 누구 때문에? 3 때문에. 그럼 3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니까 3은 안 된다라는 새로운 조건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인 거예요. 조건이 필요한 상황이다. 얘는 조건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 얘기예요. 서로 상대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알았니?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진리집합 P와 Q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1, 3으로 돼 있고요. 얘는요 2, 4, 2, 3, 4라고 돼 있어. 그럼 요놈의 조건 P와 요놈의 조건 Q는 무슨 조건이라고 부를까요? 아무 조건 아닙니다. 이렇게도 참되지 않고요. 이렇게도 참되지 않잖아요. 아이 쏘리 미쳤나봐. 이렇게도 참되지 않고요. 이렇게도 참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조건도 아니에요. 서로 연결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을 뭐라고 하셔야 돼? 아무 조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필요충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겠지. 봐봐 이거잖아. 필충이고 필충이잖아. 요때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같은 거예요. 진리집합이 완전히 같을 때는 필요충분 조건인 거야. 알겠니? 완전히 같은 거. 오케이?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미 비슷한 걸 한 가지 배웠어. 필요충분 조건과 비슷한 말을 한 가지 배웠어. 뭔 줄 알아요? 또 얘기한다 오늘. 동치. 잘 봐. P라는 조건이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Q라는 조건이 Q라는 조건이 A 교 B가 A래. 그럼 조건이잖아 이거. A하고 B를 집합을 만들 건데 자 P는 뭐예요? A가 부분집합인 A, B 순서상만 모아놓는 거 아니야? Q는요? A 교 B가 A가 나오는 그러한 A, B만 모아두는 거 아니야? 그럼 P하고 Q에서 모아두는 게 지금 어때요? 똑같죠? 그죠? 같은 동치로 써져 있는 거죠? 걔네들은 서로 뭐가 된다? 필요 충분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치는 비슷하게 필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동치인 놈들은요 필충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얘가 걔고 걔가 곧 얘인 거야. 똑같은 거야. 두 놈이 똑같은 거. 수재이랑 정우성이랑 똑같은 거. 수재이랑 정우성은 필요충분 조건이잖아. 미안합니다. 녹화 중에 헛소리 했네. 연경이 표정이 안 좋아졌네. 아니야 표정 안 좋았어. 엄청 짜증내는 표정이었어. 정우성 안 좋아해? 아 그래? 그럼 널 짜증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남자를 예를 들어야 될까?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얘기해봤자 기분만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남자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네. 예, 좋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내야지.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의 진리집합의 관계. 이 부분도 이미 설명을 드렸죠. P가 부분집합이면 P이면 Q에다가 참이기 때문에 P는 뭐가 된다? 충분 조건이 된다. Q는 필요 조건이 된다. 됐죠? 만약에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다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두 조건을 비교 한번 해보는 거야. P라고 하는 게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고 Q는 X가 5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럼 수직선 위에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요놈들의 조건인 P와 Q는 이렇게 참인 거죠? 자, 그럼 P는 뭐라고 부르시면 돼요? P는 여기는 이 P는 뭐예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뭐예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 잘 풀어두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애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조건을 해석을 못해요. 여기 써져 있는 이 조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해석을 못한다고 얘네가. 이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이 문제에서는 니네가 틀릴 게 없어. 봐봐. P는 뭐예요? X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럼 X를 모아둔 거야. 어떤 숫자 X를 모아둔 건데 숫자 하나만 모아둔 거야. 근데 그 숫자는 다 음수만 모아둔 거죠. 그 다음에 Q는 보세요. Q는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다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절대값 X가 X라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X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X는 뭐라고 판단해요? X는 뭐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음수. 근데 음수만 있어요? 아니에요. 0도 있어요. 여기 00 들어가도 참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봐봐.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요놈이 음수라는 거잖아. 아니야? 음수까지는 아는데 0을 빼먹는다고 니네가. 알겠어? P는요. 그냥 음수만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누가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부분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P는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1번은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까딱 잘못하면 애들이 0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필요 충분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됐죠?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자, 요런 조건들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라고 돼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래요. 근데 x하고 y는 실수잖아, 실수. 자,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 또는 양수인 거 마저 틀려. 니네가 알고 있는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 또는 양수야. 음수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x제곱은 0 또는 양수야. y제곱도 0 또는 양수야. 근데 0 또는 양수인 놈 두 개를 더해서 0 나오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럼 얘는 뭐예요? 원소로 갖고 있는 거 0,0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조건 P는요. 원소를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조건이야? 순서쌍으로 갖고 있어요. 원소를요. 원소를 순서쌍으로 갖고 있는 거야. 자, 위에 있던 1번이랑 차이점. 1번은 그냥 숫자 하나만 원소인 거고요. 2번은요. 순서쌍이에요. 두 개의 값의 순서쌍을 원소로 갖고 있다. x, y를 원소로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q는요. 어떻게 돼요? 절대값 x. 회전해. 덥죠? 끄려고? 켜져 있어서? 꺼. 미나는 안 더워? 그래요? 예. 끄시면. 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자, 절대값은 뭐예요? 0과의 거리예요. 근데 거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거리가 음수가 되는 건 없잖아요. 거리는 작아봤자 0이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봐봐. 얘는 0 또는 양수인 놈이고 얘도 0 또는 양수인 놈인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온다는 것은 둘 다 0이라는 거죠. 맞아요? 둘 다 0인 거잖아. 그럼 얘도 원소로 갖고 있는 건 0,0이잖아. 그럼 어때? 두 개의 진리집합이 같죠? 같으니까 화살표를 양쪽으로 보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답을요. 필요 충분이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됐죠? 이해되십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 거예요. 3번은요, 조건 P와 조건 Q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P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원소로 모여야 되는 게 무조건 숫자야? 무조건 문자야? 사람 이름이 모여도 되고요. 도형이 모여도 돼요. 그잖아요. 집합은 도형을 모아놔도 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의 모임, 집합이잖아. 이해돼? 정삼각형이 몇 개 있는데? 무지하게 많지.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2짜리, 3짜리, 4짜리, 5짜리, 6짜리, 100짜리, 1.1짜리, 1.2짜리 이런 정삼각형들을 싹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봐. 확실하게 정삼각형만 모일 수 있으니까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원소가 무한히 많으니까 무한집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도형이 원소로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자 봐봐. P라고 하는 건 이등변 삼각형만 모아둔 거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뭐 홀쭉한 거를 이등변 삼각형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뚱뚱한 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이등변 삼각형들이 막 모여있는 게 집합 P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Q는 뭐예요? 정삼각형만 모아놓은 거죠. 반지름 길이 한 변 길이 1짜리 정삼각형, 한 변 길이 2짜리 정삼각형 이런 것들. 오케이? 되니? 자 그러면 얘네들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포함되는 거 맞냐? 자 정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돼요. 야 이등변 삼각형은 뭐야? 두 변 길이 같은 삼각형이잖아. 이게 두 변이라고 해봐. 그럼 이런 거 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연찮게 이게 딱 맞아가지고 요변이 셋 다 같은 정삼각형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등변 삼각형 중에 어떤 놈들은 정삼각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 야 평행사변형 중에 직사각형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거랑 똑같은 의미야. 아시겠어? 그럼 이렇게 부분집합되는 거 맞니? 그럼 화살표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 맞니? 그럼 이때 P는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는요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피로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케이? 됐냐? 자 그럼 요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자 이게 피로냐 충분이냐 피로 충분이냐 물어보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조건을 해석을 못해서 그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어떤 원소를 갖게 되는 건지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이걸 잘 하려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문제 풀기 시킬 거예요. 진도 설명 끝나고요. 알겠죠? 좀 이따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필수예제 2번, 12번으로 가겠습니다. 77쪽. 오늘 아마 시간 가능하니까 은서는 요 부분 조금 설명을 해줄게. 지금 일단 외워서라도 일단은 좀 따라오셔. 이해 안 된 것들은 좀 스킵해 두시고요. 알겠죠? 내용 설명 조금 이따 아마 조금 가능할 거야. 자, 두 조건 P하고 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여러분이 뭐부터 쓰셔야 돼요? 진리집합부터 쓰시면 돼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충분이니까 부분집합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요? 그럼 P가 Q 안에 쏙 들어간다로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오케이? 됐죠? 근데 P는 뭐예요? P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 지금 부등식이잖아. 숫자 하나의 부등식이니까 수직선 위에 표현해보는 게 맞죠? 자, 마 2고요. 깜장색. 얘는 5예요. 자, 이게 P라는 집합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Q라는 집합을 그릴 건데 Q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이거 지금 니네가 해석 잘 못하는데 간단해. 잘 봐. 야, 얘들아 이거 봐봐.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범위가 나오는지 알아요 혹시? 예, 알아요? 이거 범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혹시? X가 4보다 작거나 같고 마 4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거 알아요? 자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절대값 X라는 건 뭐예요? X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절대값이라는 거야. 근데 절대값이 뭐지? 절대값이 뭐지? 절대값. 그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고 절대값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죠?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 없네요. 0과의 거리예요. 0과의 거리. 0과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절대값 마3이 얼마야? 3이야. 근데 얘가 왜 마3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수직선에서 얘가 0이고요. 마3이면 어디를 써요? 얘를 쓰겠죠. 얘가 마3이에요. 이 마3이라는 놈이 0과 얼마만큼 떨어졌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절대값이에요. 알겠어요? 됐냐? 그럼 얘가 이제 왜 3인지 알겠죠? 요 칸이 3칸이기 때문에 3인 거야.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부호를 떼버리고 얘기하자, 무조건 양수로 바꿔버리자 라고 니네가 했었던 거고요. 정리되시죠? 자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자 X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0과 떨어진 거리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얘가 0인데
얘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보다 덜 떨어져야 돼. 그럼 4 떨어진 놈이 누군데? 얘잖아. 그럼 얘보다 덜 떨어진 게 누구냐? 얘네들 아니냐? 아니냐? 맞지? 근데 봐봐, 반대쪽으로도 마4 떨어진 놈이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얘네들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범위를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마4부터 4까지. 알겠어? 그래서 절대값 x가 누구보다 작다, 누구보다 크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수직선상에 표현이 가능한 놈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할게.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절대값 x가 이건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부등식에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 2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럼 0이 가운데 있고 2 떨어진 게 누구예요? 2죠. 또 2 떨어진 게 마 2도 있죠. 그럼 얘네들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양쪽으로 찢어지는 범위가 나오는 것이. 됐어? 그래서 절대값이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해했다 치고, 자, Q 조건을 그릴 건데요. 자, 문제로 다시 갈게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충분이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Q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돼요? Q가 뭔데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의 범위는 마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텐데, 맞지? 맞지? 그지? 되니? 요게 나올 텐데, 요 범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깜장색 칠해서 이렇게 돼야지 P가 Q 안에 쏙 들어가는 그림 아니야? 그지? 맞냐? 그럼 이렇게 그려질 조건 뭡니까? 마이너스 A가 마 2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좋겠다. 근데 포개져도 돼, 안 돼? 된다 이 얘기야. 포개져도 부분집합은 유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어요. 5보다 크거나 같다. 포개져도 된다. 그죠? 둘 다 깜장색이니까 얘네들이 A가 좀 더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포개져도 역시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등호 성립한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얘하고 동시에 풀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A는 2보다는 크고, A는 2보다 크고 A는 5보다도 크죠? 겹쳐지는 범위는 뭡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1번 답이에요. 됐어요? 되니? 됐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 좀 어렵다, 이거. 다 지워도 돼요, 이거? 지우지 말고 2번 문제를 새로 복사를 합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x+3이 0이 아닌 것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7이 0이다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풀까? 봐봐, 니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봐봐, 이걸 이제 조건 P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요, 조건 Q겠죠? 그죠? 그럼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놈의 진리집합 생각해서 구할 건데, 야, x+3이 0이 아닌 거야. 그럼 x는 뭔데? 마3 제외하고 싹 다 아니야? 근데 얘는 뭐야 이게? 잘 모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요거 말고요. 자, 이걸 고쳐봅시다. 어떻게 고치느냐? 잘 봐. 자, 요놈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한번 해보고요. 요놈의 진리집합은요, 라지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부분집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많이 틀리니? 맞냐? 맞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놈의 여집합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요게 중요한 거야. 여집합 값이다.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을 생각을 하면 거꾸로 부분집합 되는 거 마저 틀려. 그지?
Q가 부분집합이면 여 달아주면 거꾸로 부분집합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잘 봐. 요놈의 조건이 뭐예요? not P예요. not P. 요놈의 조건은 뭐예요? not Q예요. 그럼 부분집합이 이렇게 되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냐? 이거 이해돼? 이해돼요? 봐봐. 여기서 요거 바뀐 거 생각을 한번 해봐. 자, Q에서 P로 화살표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Q이면 P다가 참인 거야. 근데 요놈한테 둘 다 낫을 때려버리니까 참되는 게 서로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거 괜찮아요? 할 수 있겠어? 괜찮냐? 자,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나 P를 우리는 뭐라고 쓰시면 돼요? 봐봐. 야, X 뿔 3이 0이 아니다의 반대잖아. 그럼 X 뿔 3이 0인 거죠. 이해돼요? 나 Q는 뭐예요? 얘가 0이 아니다의 반대니까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얘는 원소가 어떻게 돼요? 마3 하나만 있는 거고요. 얘는 원소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놈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개 중에 누가 있어야 돼? 마3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지? 그럼 마3이 있어야 되니까 마3을 여기다 대입하면 참 되겠네.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3 집어넣어서 9a 뿔 27은 0입니다. 그럼 a는 4가 나오겠죠. 됐어요? 이거 좀 얼른 빨리 필기 좀 해두셔요. 필기 좀 합시다. 요 부분 특히 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요 부분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부분 여기까지. Q이면 P다가 참인 상황에서 진리집합 생각해서 여집합 따라주고 반대로 참되는 거 생각해주고 조건 따져보기 중요합니다. 이거 오늘 끝났어요.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은사가 감기가 아직 안 났구나. 애들이 다 감기가 길게 가더라고. 고2 애들도 감기 걸린 애 둘 정도 있던데. 준성이도 걸리고. 아, 3명 있구나. 동준이도 그렇고. 자, 이해되셨죠? 필기 다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쪽인 것 같은데 얘가 예, 여기 있는 두 문제만 빨리 풀어보시고 오늘 수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문제 풀 거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체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하고 Q가 있는데 진리집합 라지 P와 라지 Q라고 했어요. 근데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not P라고 하는 것이 필요 조건인 거야. not Q이기 위한.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둘 다 낱낱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P, Q가 되고요. 반대로 화살표 가는 거다. 맞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따라서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는요 이러한 부분집합 관계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요놈에 해당되는 거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자, 몇 번이에요? 3번이죠. P가 부분집합이니까 P교 Q는 P가 나오겠죠. P합 Q는 Q가 나오겠고요. 부분집합이랑 동치 했었잖아, 그지? 그거 또 써줘야 돼? 또 써줄까? 괜찮죠? 그죠? 괜찮을 거예요.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앞부분 동치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건데 3단 논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잘 봐. 여기 봐.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면 R이다도 참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볼까요? 자, 보세요. P면 Q이다가 참이죠. 그러면 라지 P가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될 거야. 분명해. 그지? P가 Q의 부분집합 되죠? 맞아요? 근데 봐봐. Q면 R이다가 참이니까 라지 R의 부분집합으로 Q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Q를 지워봐라. 그럼 P가 R 안에 쏙 들어가 있죠? 그지요? 많이? 그러면 P면 R이다가 참이겠죠? 오케이? 됐어? 이걸 3단 논법이라 그래. 3단 논법 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3단 논법. 모든 사람은 죽는다. 수재인은 사람이다. 따라서 수재인은 죽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는다는데 슬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게 3단 논법이죠. 뭐뭐는 뭐뭐다. 근데 그 뭐뭐는 또 뭐뭐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딱 나와버리는 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수재인은 사람이다. 사람이 죽는다며. 그러니까 수재인은 죽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걸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를 풀게요.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S라는 게 충분이니까 R로 화살표 보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not P라는 것은 Q에서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not S는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화살표를 쓸 수 있죠. 어디로? Q로. 근데 자, 연결 한번 해볼게. not S에서 Q로 갔어. 근데 Q에서 not P로 갈 수 있잖아. 그럼 not P로 가. 오케이? 됐어요? 근데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연결 지을까? 얘는 지금 연결 지었어. 여기 썼어. 쓸 필요 없는 거야. 되니? 그럼 얘하고 얘를 어떻게 연결 지을까요?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둘 다 낱낱 때려버리면 참되는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not R에서 not S로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거야. not R에서 not S로 보낼 수 있어. 그럼 not R에서 not S로, not S에서 Q로, Q에서 not P로 다 보낼 수 있는 거죠. 되니? 자, 그럼 맞는 것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이.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P가 R이기 위한 충분이냐? P면 R이다가 참이야? 맞아?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not R이면 쭉쭉쭉 거슬러 가서 not P다가 참인 거죠? 근데 둘 다 낱낱 때려버리면 P에서 R이다가 참 되는 거죠? 맞는 거야? 아니, 봐봐. not R에서 not P로 갈 수 있잖아. not R에서 not P로 갈 수 있잖아.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라고. P로 가고 R로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화살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P면 R이다가 참인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 니은 R이면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은 그럼 R에서 화살표를 not Q에서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not Q에서 R로 화살표 줄 수 있을까? not Q에서 R로 줄 수 있을까? 있죠? not 때려버리면 나오잖아. 맞지? 그 다음 P는 S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P랑 S랑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 물론 P에서 S로는 갈 수 있죠. 아니, not S에서 not P로 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럼 not 없애버리면 낫이 너무 길어졌네. not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P에서 S로 가는 거 아니야? P에서 S로는 갈 수 있어. 근데 S에서 P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틀린 거지. 됐냐? 괜찮아요? 됐죠? 예,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당장은 안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해서 선행진도로 끝낼 거기 때문에 오늘 바로 푸셔요. 숙제 연습 문제까지 오늘 바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